자, 반갑습니다. 박수 소리가 아주. 혹시 문제 한번 풀어보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거를, 기출문제를 푸는데, 원래 제가, 7월 달부터 문제풀이 들어가죠? 정상적인 문제풀이 들어갈 때는 제가 강조하는 게 있어요. 문제풀이는 예습이 중요해요. 그래서 미리 풀어오시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3, 4월 달에 기출문제 해설 풀이를 하는데 여기까지 지금 제가 강조하기는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은 여러분들 1, 2차를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뭐가 중점이 돼야 되냐면 1차가 중점이 좀 돼줘야 돼요. 그래서 일단 기출문제는 여러분들이 일단은 기출문제 유형이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반응을 보시고 이렇게 이제 빨리 문제를 한번 접해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부탁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기출문제에 너무 목매달지 마세요. 저는 이제 기출문제 풀이, 다른 학원들이 이런 기출문제 해설 풀이를 합니다. 할 때마다 강조하는 게 뭐냐면 기출문제에 목매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목매다냐? 10월달까지요. 그거 마치 족보인 것처럼 해가지고 기출문제만 계속 풀어요. 큰일 납니다, 그건. 기출문제는 여러분들이 문제 유형을 체크하고요. 그래서 문제를 체크한다. 이런 유형으로 나오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지, 이 문제가 나오는 것은 아니에요. 기출문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출제위원들이 보통 보면 이제 기출문제를 다시 응용해요. 응용해서 문제가 나오는 것이지, 기출문제 그대로가 문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유형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지금 카메라 촬영하고 있지만, 동영상으로 듣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기출문제에 너무 매달리지 말고, 자, 특히 1차는 딱 3번만 보세요. 그 이상 보지 마세요. 딱 3번 정도. 기출문제 풀이하는 거 3번 정도 보고, 2차 같은 경우는 중개사법은 일단 풀이 해설할 때 듣고, 나중에 문제 풀이 들어가면 또 유사한 문제들이 또 나와요. 그걸 갖다가 보고, 요구사항 이렇게 한번 보고, 여러분들이 좋은 거는, 미리 한번 풀어보시는 거 좋아요. 미리 한번 풀어보시면 좋은데, 과연 이제 오늘 배울 부분은 저번 주, 요번 주까지 배운 걸 오늘 풀어드릴 거예요. 2주 동안 배운 거 오늘 풀어드리는데, 다음 주부터는,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진도가 안 나가는 부분 있죠. 그 부분은 이제 나갈 거예요. 그래서 아마 조금은 좀 힘들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른 건 또 마찬가지겠죠? 일단 여러분들이 우선적으로 기출문제는 너무 기출문제에 매달리지 말고 일단 이런 풀이 해설 들으면서 거기 유형을 한번 보시라. 제가 이 9월달 넘어서까지 막 기출문제만 보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막 뭐라 그래요? 보지 말라고. 기출문제는 딱 이거 1차 같은 경우는 3번 정도만 보는 게 좋습니다. 자, 봅시다. 1번 12페이지 보면 1번 부분 나옵니다. 기출문제 중심으로 해서 정리를 일단 해드리겠습니다. 자, 용어의정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습니다. 자, 그럼 용어의정의 하면 지금 뭐가 있어요? 지금 6가지가 있죠? 자, 6가지. 지금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좀 대답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번 물어봐야죠? 특정 지칭을 하고 물어보면 안 되니까 그냥 물어보겠습니다. 자, 중개란 뭐였죠? 용어의정의 중개란? 뭐에 대하여?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이제 이렇게 운을 띄면 조금씩 하면 돼요.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기한 임대차 그 밖에 권리되실 변경하는 행위를 뭐 하는 것? 알선하는 것. 여기 업하면 일단 틀리다라고 했었죠. 알선하는 것. 그 다음에 뭐 있었죠? 중개업이 있었죠. 중개업이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이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인중개사 썼어요. 공인중개사 뭐 썼어요? 공인중개사는 이 법에서 자격을 취득한 자, 이 법에서 자격을 취득한 자를 공인중개사라고 한다. 자, 그 다음에 또 개업 공인중개사 썼죠. 개업 공인중개사는 이 법에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를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소속 공인중개사 썼죠. 소속 공인중개사 뭐였죠? 누구에게 소속된?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된 누구로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보조하는 자 이렇게 했죠. 이때 소속공인중개사에는 누구도 공인중개사인 사원 또는 임원을 포함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죠. 그런 것 같이 여러분들 기억을 해놓으시고, 그다음 중개보조는 아니었죠. 뭐가 아니었죠?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중개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일반 선문 등 단순한 무부하는 자, 보조하는 자 이렇게 써요. 자, 이제 이 6가지를 기본 틀을 한번 정리를 해보시고, 자, 보죠. 12번 보면, 12페이지 1번 보면, 자, 틀린 것은 있습니다. 1번에 법인인 개업중개사 소속중개사는 그 개업중개사 업무를 보조할 수 있다. 맞아, 틀려요? 자, 지금 소속중개사는 보조할 수도 있고 수행할 수도 있죠. 보조할 수 있다. 그러면 일단 맞는 내용이죠. 이번에 거래 당사자 사이에 부동산에 관한 환매 계약이 성립하도록 알선하는 행위도 중개에 해당된다. 환매권 알선하죠. 환매권 중개 대상 권리예요. 자, 이때 중개는 뭐 했었어요? 중개 대상물에 대한 알선을 이 법상에 중개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환매권도 중개 대상 권리가 되는 부분이죠. 예, 그렇게 해서 맞는 의미고. 3번에 부동산 컨설팅에 부수하여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중개인은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 일단 보죠. 컨설팅 행위에 부수하여 이루어졌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컨설팅에 부수하여 이루어졌다. 그래도 계속적 반복적으로 중개업을 한 거죠? 계속적으로 했으니까 이건 중개업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이 중개업은 등록하고 한 거나 등록 안 하고 한 거나 모두 중개업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3번이 틀린 부분. 4번에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 후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지 않은 자는 개업중개사 아니다. 개업중개사는 뭐예요? 등록한 자죠. 그러니까 등록하지 않은 자는 개업중개사가 아니죠. 5번에 중개보전이 개업중개사를 대신하여 특정 중개업무를 수행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거래계약서에 중개보전을 개업중개사로 기재해서는 안 된다. 일단은 맞는 내용인데요. 사실 이거 24기 기출문제에서 문제가 있었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가끔씩 문제가 있는 문제가 좀 많이 나와요. 자, 보죠. 중개보전이 개업권을 대신하여 특정 중개업무를 수행하였다 하더라도 이거 돼야 안 돼요? 중개보전이 수행하면 안 되죠. 이미 수행하면 이건 대여행위입니다. 대여행위. 그래서 이렇게 문제 나오면 안 되는데 어쨌든 중개보전이 그냥 이렇게 정확하게 한다면 중개보전이 업무를 보조하였다 하더라도 이렇게 해줘야 돼요. 자, 그래서 중개보전을 개업중개에서 기재해서는 안 된다. 그럼 당연히 안 되죠. 문장은 그렇게 특별히 뭐 아주 틀렸다라고 문장을 내지는 않지만 일단 중개업무를 수행하면 이건 대여행위에 해당됩니다. 조심을 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예요. 자, 2번 보죠. 국민사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에 거래 당사자 사이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교환계약이 성립하도록 알선하는 행위도 중개에 해당한다.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매매, 교환, 임대차를 알선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환을 알선하는 것도 중개행위에 해당되죠. 그 다음에 2번에 개업중개사란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를 말한다. 용어는 이거는 뭐 중개사법에 그대로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개업중개사는 뭐예요? 등록한 자. 중개보전이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자, 중개보전 뭐였죠? 중개보전 일단 아닌 자부터 떠올려야 돼요. 아닌 자 뭐가 아니에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일반 서문 등 단순 업무를 보조하는 자 이렇게 되죠. 자, 그러니까 일단은 업을 하는 자 이렇게 하면 틀리죠. 자, 문제를 보면서 저는 가능하면 제가 문제를 다 풀어드릴 겁니다. 다 풀어드리는데 문장의 변화 같은 거를 잘 한번 보세요. 이게 이제 지금은 눈에 이렇게 안 들어와요. 제가 문장 이렇게 하면 틀리다 저렇게 하면 틀리다 문장이 안 들어오는데 이게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계속 반복하다 보면 문장이 눈에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게 9월 달까지 넘어가면 여러분 지금 잘 모르고 풀었던 기반이 됐던 게 어떻게 돼요? 이게 나중에 확 올라오는 상태가 됩니다. 지금은 몰라요. 이게 내가 도움이 되는지 아닌지 모르는데 나중에 9월 달 되면 이게 나중에 기반이 돼가지고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아마. 자, 그러면 4번에 소속중개사에는 개업중개사인 법인의 사원돈임으로써 공인중개사가 포함된다. 자, 소속중개사는 누구도 포함된다 그랬어요? 법인의 사원돈임으로써 공인중개사를 포함한다 그랬죠. 자, 이거 시험에 이렇게 나옵니다. 공인중개사인 자를 제외한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소속중개사는 당연히
공인중개사 사원 또는 임원도 포함되죠. 포함 제외라는 부분, 여러분들 문구를 잘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5번에 공인중개사는 국내사법에 의한 자격을 취득한 자. 자, 자격을 취득한 자를 뭐 한다? 자격을 취득한 자를 뭐라 한다? 공인중개사. 어느 법에 의해서? 중개사법. 그러면 외국에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합니다. 이거 공인중개사인가요? 미국에서. 미국에도 공인중개사 자격증이거든요. 미국은 공인중개사 자격증과 관련된 부분이 지금 연예인 중에서 누가 공인중개사 자격증 가진 사람 하나 있던데? 누가 하나 지금 미국에 공인중개사 자격증 가지고 있는 연예인 하나 있던데? 미국에는 51개 주 중에서 20몇 개 주가 시험제도예요. 나머지 20몇 개 주는 뭐냐면 일정 기간 일단 그 업무에 종사하고 교육을 받으면 자격증을 줘요. 그런 주도 있고 여러분들처럼 시험 봐가지고 하는 주도 있는데, 자, 그럼 미국에서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했다? 우리나라 옵니다. 이거 인정해줘야 하는지요? 안 해줍니다. 자, 공인중개사라는 용어정의에 처음부터 보면 이 법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한 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이 법이 뭐예요? 그렇죠. 이 법, 중개사법이죠. 이게 중개사법에 의해서 이렇게 되니까 일단은 외국에서 한 것은 인정 안 해준다. 자, 그러면 3번 문제 보죠. 자, 지금 문제를 푸는데요. 답은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답이 몇 번이에요? 밑에 되어 있죠? 예, 혹시나 잘못된 거면 제가 체크를 해드리고요. 답이 몇 번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문제는 지문과 문장의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눈여겨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국내사법령상 중개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에 반복 해석성이나 영업성이 없이 우연한 기회에 타인 간에 임야 매매 중개를 하고 보수를 받은 경우 중개업에 해당한다. 우연한 이렇게 됐죠. 이건 업이다 업 아니다? 네, 업이 아니죠. 자, 이번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지 않은 자가 일정한 보수 받고 중개를 업원하는 경우 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등록하지 않은 자가 의뢰받고 보수받고 했습니다. 업했습니다. 이거 중개업에 해당돼야 안 돼요? 등록하지 않은 자가 했어요. 업에 해당? 될 것 같아요? 자,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한번 봅시다. 여론조사 한번 해봐야 되겠다. 예, 등록하지 않았어요. 의뢰받고 보수받고 업했어요. 중개업에 해당? 중개업에 해당? 된다. 자, 보죠. 카메라 찍고 있죠? 그거 보이죠? 예. 저는 원래 이게 칠판을 끝에서부터 끝까지 쓰는 스타일이라 가지고, 자, 봅시다. 중개업이란 다른 사람의 뭐가 있다? 의뢰에 의하여 그다음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 이렇게 되죠. 이거는 등록 여부를, 이거 아까 오전반에도 한번 잠깐 했었어요. 등록 여부를 불문합니다. 자, 등록한 자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가 의뢰받고 보수받고 업한다면 적법한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근데 등록 안 한 자가 의뢰받고 보수받고 업한다면 뭐가 된다? 예, 무등록 업자가 되죠. 그러면 등록 안 하고 의뢰받고 보수받고 업한다면 이건 또 업이에요. 중개업이죠? 그럼 등록 안 하고 업했으니까 무등록 중개업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자, 중개업이라는 조건에는 뭐를 따지지 않는다? 등록 여부를 따지지 않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어떻게 된다? 이거 중개업에 해당? 예, 됩니다. 힘들죠? 예, 걱정 마세요. 9월달까지만 잘 버팅기면 이런 문제 눈 감고도 풉니다. 제가 거짓말했죠. 눈 감고도 못 풉니다. 눈 감으면 못 풀죠. 예, 그래서 지금은 이게 어려운 것 같지만 이제 9월달까지 잘 버텨보세요. 버티면 이런 문제는 이제 거의 눈 감고 풀어요. 자, 일단 3번에 일정한 보수받고 부동산 중개인을 부동산 컨설팅에 의해 부수하여 업을 한 경우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슷한 문제 풀어봤죠? 컨설팅에 부수했다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업이죠. 자, 그다음 보수를 받고 오로지 토지만의 중개를 업을 하는 경우 중개업에 해당한다. 토지만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합니다. 업에 해당? 되죠. 토지 전문.
이런 개업공개 토지점도 있죠. 자, 그 다음에 타인의 의뢰에 일정 보수 받고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 설정의 알선을 어불하는 경우 그 행위 알선이 금전소비대차 알선에 부수하여 이뤄졌다면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금전소비대차 알선에 부수하여 이뤄졌다 하더라도 업에 해당된다 그랬죠. 자, 그러니까 금전소비대차 알선 자체는 어떻게 돼요? 중개가 아니죠. 금전소비대차 알선 자체는 중개가 아니다. 근데 거기에 부수해서 뭐가 된 거예요 지금? 저당권 설정인 알선했죠. 그럼 이거는 중개에 해당되고 계속적반부죄로 좀 중개업이죠. 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공제사법령상 용어의 정에 관련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법정지상권을 양도하는 행위를 알선하는 것은 중개에 해당한다. 법정지상권 양도할 수 있어 없어요? 양도할 수 있죠. 자, 지금 제가 저번 주에 배웠던 중개대상 권리와 중개도 권리가 아닌 것 부분에서 보면 자, 법정지상권, 법정저당권, 유치권은 성립 시에는 중개대상 권리가 안 된다 그랬죠? 안 된다 그랬죠? 헷갈리죠 지금? 예. 성립. 자, 칠판에 자꾸 가게 여러분들이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자, 먼저 법정지상권하고 법정지상권하고 그 다음에 또 법정저당권하고 그 다음에 유치권. 자, 이렇게 제가 필기했었어요. 이거는 성립시는 중개상 권리가 아니다. 대상이 아니라 그랬죠? 대상 아니다. 그 다음에 자, 이전 시에는 어떻게 돼요? 이전 시에는 중개대상에 해당이 된다 이겠죠. 그래서 자, 법정지상권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건물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양도할 수 있다 그랬죠? 저당권도 있고요. 유치권도 양도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 때문에 제가 뭘 얘기했었어요? 조폭 얘기를 한번 잠깐 했었던 것 같은데 했었죠? 왜 유치권 양도하는 부분에서. 그래서 이거는 일단 이전성이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어떻게 돼요? 법정지상권을 양도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그걸 알선했다면 이것도 어떻게 된다? 중개에 해당되죠. 1번 그래서 맞아요. 자, 그러면 이번에 반복 해석상이나 영업성 없이 단 1회 건물 매매가 중개하고 보수받았습니다. 업이다 아니다? 아니다. 자, 근데 보니까 문제를 이렇게 풀다 보면 비슷한 유형들이 좀 많이 나오죠? 그러나 비슷한 유형이 나오지 똑같은 문제를 안 나와요. 출제 선정 검토할 때요. 기존 기출문제 탁 놔두고 똑같은 문제가 기출문제가 똑같은 문제를 빼버립니다. 출제위원들이 귀찮으니까 기출문제를 이전 기출문제를 그대로 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80문제씩 출제한다 그랬죠? 그대로 내는 거 싹 빼버려요. 그래서 응용해서 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한 3번 정도 보는 것까지 괜찮은데 계속 보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럼 뭐만 외우면 답만 외워져 나중에. 자, 그러면 이제 보죠. 3번에 외국의 법에 따라 공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도 공개사법이 정의하는 공개사로 본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었죠? 이 법에 의해서 이렇게만 됐죠? 자, 그러면 소속공개사는 법인의 개업공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 말을 말한다. 자, 소속공개사는 법인인 개업공개사에 소속된 것만 아니라 개인한테 소속돼도 공인중개사면 소속 공인중개사에 해당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중개보전이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와 중개대상물 확인설 의무를 부담한 자를 말한다. 중개보전이요, 아닌 자로서 소속되어 현장 안내까지는 괜찮은데 확인 설명 의무는 아니죠.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 자, 5번 문제 보죠. 공제사법령상 용어의 정의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못 오고는 것은 개업공개사는 뭐예요? 중개사법에서 중개사무 개설 등록한 자. 자, 그 다음에 소속공개사는요, 법인의 사원임원으로서 중개공소에는 공인중개사를 포함한다. 맞아요? 틀려요? 자,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를 포함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로서 공인중개사 고용되어 그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도 소속공개사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공인중개사로서 고용돼가지고 업무 보조할 수도 있고 수행할 수도 있죠? 자, 그 다음에 우연한 기회. 우연한 기회 하면 업이에요, 업 아니에요? 업 아니죠. 답은 답니다. 기억, 니은, 디귿이에요. 이제 나중에 9월달 돼서도 이런 유형 문제를 할 때 많이 강조할 텐데요. 요즘은 답 모두 없음 아니면 모두 다 이런 게 문제 유형에 잘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기억, 니은, 디귿이 다죠. 혹시나 설마 하나라도 있겠지 라고 해서 억지로 문제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답 있으면 다 굳구나 그러면 그냥 다 찍으면 돼요. 자, 6번 문제 보겠습니다. 국민사법령상 용어정에 관련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에 공인중개사에는 외국법에 따라 국내 자격을 취득한 자도 포함된다. 벌써 비슷한 문제 계속 나왔죠. 유형 비슷하게 나옵니다. 이 법에 의해서 이렇게 된 거죠. 자, 중개업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보수의 유무와 관계없이 중개를 업을 하는 걸 말한다. 보수 유무와 관계없이. 틀리죠? 자, 보수를 받아야지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인 법인의 사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중개사는 소속 공개사가 아니다. 사원으로서 업무 수행하는 공개사 있죠. 공인중개사는 사원이죠. 소속공개사에 해당 사원 또는 임원이 공인중개사죠. 소속공개사 해당 되죠. 그 다음에 중개보조는 개업공개사 소속된 공개사로서 개업공개 중개업무를 보조한 자를 말한다. 그렇죠.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죠. 아닌 자. 자, 그 다음에 5번에 개업 공인중개사의 행위가 손해배상 책임을 발생시킬 수 있는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알선 중개인을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된다. 자, 5번이 맞는 내용인데 이거 판례 내용이에요. 자, 일단 이와 관련된 이제 판례 같은 경우는 나중에 요약제 이제 5, 6월 달 하면서 판례 정리를 전체적으로 한번 해볼 겁니다. 자, 그러면 보죠. 지금 중개 행위에 해당하는 여부는 개업공개사 행위를 주관적으로 보아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 객관적으로 보아서 판단한다. 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혹시나 문제에서 주관적이라고 나오면 일단 틀려요. 행위를 뭔다? 객관적으로 본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보겠습니다. 자, 국민선법령상 공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위원장은 어떻게 돼요? 제1차관이에요? 제2차관이에요? 1차관이죠. 이번에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된다. 맞죠? 자, 여기서 조심할 할 것 위원장 1명을 제외한 그럼 틀리죠? 자, 그 다음에 7명 이상 요거 빠져도 어떻게 돼요? 틀리죠? 예, 그런 것들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3번에 심의위원회에서 중개보수 변경하는 사항을 심의한 시도의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일단 심의사항이 뭐가 있었어요? 공중변손이 있었죠? 공중변손. 자, 공인중개사 시험 등 자격 취득 하는 사항이 있었죠? 중개업 육성. 그 다음에 변경. 뭐죠? 보수 변경. 손해배상 책임 이렇게 되죠. 자, 근데 이때 시도지사는 따라야 한다라는 게 있었죠? 시도는 따라야 된다. 뭐에 대해서? 예, 공개사 시험 등 요게 시도지사는 따라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요, 요거는 시도는 따라야 된다 라는 규정 틀린 거죠. 자, 이것만 따라야 된다 그랬습니다. 공개사 시험 등 자격 취득하는 사항. 그래서 3번이 틀렸죠. 이거는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지금은 여러분들 이거 어렵다고 느끼는데, 자, 지금 월요일부터 계속 지금 기출문제 풀이하고 있죠. 어때요? 기출문제. 지금 월, 화, 수, 목, 금, 뭐 오늘 이제 금요일째지만 할만해요? 예? 피곤해요? 피곤하죠? 예. 그냥 여러분들 참, 저도 이제 요 모가지가 벌써 갔잖아요, 지금. 제가 좀 이 모가지가 좀 요즘은 회복될 기미가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아마 상당히 피곤하고 다 피곤할 거예요. 근데 기왕 이렇게 한 거, 그럼 어떻게 돼요? 기왕한 거 즐겁게 해야죠. 인상 찍으면서 하면 안 되잖아요, 이거. 기왕한 거. 자, 기출문제를 기왕 있게 하는 거 빠지지 말고 와가지고 일단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죠? 토요일까지 2시간 반이죠? 2시간 반. 그냥 2시간 반을 아무 생각 없이 와서 듣는다 생각하세요. 그거 문제를 뭐 푼다, 뭐 하겠다, 공부하겠다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딱 듣는다 생각하세요. 그 이상 저걸 두지 말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괜히 스트레스 받지 않을 거예요, 아마. 자, 여기서 그냥 여기에서만 일단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면 돼요. 자, 보죠. 그러니까 이 3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은 어렵게 느끼지만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자, 4번에 보면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연구, 용역, 감정을 한 경우 심의위원회 심 의결에서 제척된다. 위원이 어떤 용역과 관련된 부분 하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배제된다 그랬죠? 제척 사유가 안 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 수행 없을 때 위원장은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그랬죠? 조심할 거 여기서 직무를 수행 없을 때 부위원장이 대행한다 그러면 틀리다 그랬죠? 여기는 부위원장 제도가 없다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 8번 문제 보겠습니다. 국민대법령상 공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소관사항이 아닌 것은 했어요. 소관사항이 아닌 것은 1번에 중개보수 변경하는 사항에 심의 있죠. 심의사항이 공인중개사협회 설립 인가에 관한 사항 의결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기피 신청을 받아들일 건 여부에 관한 의결. 자, 이러면 기피가 뭐예요? 빼달라고 요구하는 거로 했죠? 배제를 요구한다. 위원과 안건의 당사자가 뭔가 관계가 어떻게 돼요? 관계가 안 좋을 때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에게 쟤 좀 빼달라고 요구하면 누구한테 빼달라고 신청한다고 했어요? 기피 신청 누구한테 한다? 누구한테? 국장한테요? 심의위원회 하죠? 그럼 심의위원회에서 어떻게 결정한다? 의결로서 결정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 의결 이것도 소관사항이고요.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시험 문제 출장 걸 것이 여부에 대한 의결. 시험과 관련되죠. 5번에도 마찬가지. 부득이한 사정으로 당연도 시행하지 않을 것인 여부에 의결. 이것도 의결이죠. 그래서 이런 4번과 5번은 시험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심의사항이 또 해당되죠. 자, 그러면 이제 중개대상물 부분을 한번 볼까요? 중개대상물. 자, 공유사법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1번에 개업공개사는 다른 개업공개사인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있다. 개업공개사는 다른 개업공개사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있다. 이중 등록인가요? 소속인가요? 이중 소속이에요. 뭐 처분이나 처벌은 같지만 그래도 세부적으로 구분 한번 해보세요. 개업공개사가 다른 데 소속하면 뭐가 된다? 이거는 이중 소속이 되는 거예요. 이중 소속. 자, 그럼 될 수 없죠. 그 다음에 이번에 개업공개사는 그 등록한 관할국 안에 여러 개의 중개사무소 둘 수 있다. 이중 사무소 둘 수 없죠. 이 두 개. 자, 1번 위반하면 어떻게 돼요? 개업공개사는 등록이 반드시 취소되고 이중 소속은요 형벌 1-1. 이번에 개업공개사가 여러 개 중개사가 뒀습니다. 이중 사무소죠. 그러면 상대 등록 취소, 등록 취소를 할 수 있죠. 그리고 형벌 1-1. 이중 나오면 1-1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3번에 공중에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허가를 얻은 경우 하나여 자격증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아주 이러면 쉽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거, 여러분들이 그냥 읽어봐도 말도 안 되는 거 있죠? 그런 게 한 문제씩, 한 문장씩 나와요. 자, 4번에 아파트 입주권은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다.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해요. 그래서 이 밑에 보세요. 정답 해놓고 모두 정답 이렇게 됐죠? 예. 모두 정답. 이거 기출문제에서 모두 정답 처리된 건데, 자, 입주권 문제를 한번 보죠. 이게
세부적으로 설명했으면 괜찮은데 그냥 아파트 입주권은 이러니까 이게 정답 처리된 거예요. 자, 보죠. 입주권이 어떻게 된다? 단순한 당첨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도정법상에 뭐가 있다? 입주권. 이게 있었죠. 자, 보죠. 당첨권. 단순한 당첨된 권리죠? 당첨된 권리. 저번 주에 이거 강의하고 나니까 어떤 분 와가지고, 자, 그 당첨된 사이, 그 며칠이고, 저 계약금 들어갈 때는 며칠인데, 그 사이에 뭐 있습니까? 하는데, 그 사이에 이제 하는 거예요. 그 사이. 그러니까 당첨된 권리 갖고 그걸 팔고 사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 그 당첨된 권리는 이거를 뭐다? 중개대상을 해당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죠? 이게 바로 입주할 수 있는 권리, 입주권이라고 흔히들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도정법상 입주권도 입주권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거는 어떻게 돼요? 이미 자 동호수가 특정되지 않았죠? 분양계약도 체결되지 않았죠? 그래도 어떻게 돼요? 이미 들어갈 것이 확정되었죠. 동호수 추첨이라든가 이것은 하나의 형식적인 게 불과한 거고 이미 들어갈 것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죠. 중개대상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입주권이라 한다면 이 두 가지를 모두 흔히들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중개대상물 아니다. 이건 중개대상물 해당되죠. 그래서 그렇게 구분을 해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답 없음으로 처리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번에 거래 당사자가 무자격자에게 중개를 의뢰한 행위는 처벌의 대상이 된다. 자, 지금 중개사법 무자격자, 무등록업자입니다. 무등록업자. 일단 요거는 무등록업자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을 합니다. 형벌 어떻게 돼요? 일단 3-3이죠. 그러면 그 무등록 행위를 한 자는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 행위를 한 자는 3-3이에요. 근데 그 사람한테 의뢰한 의뢰인은 어떻게 돼요? 의뢰한 의뢰인은 어떻게 됐어요? 처벌 대상 아니죠. 의뢰한 사람은 중개사법에 의한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그 행위를 한 사람 있죠? 중개는 한 사람만 처벌 대상이 되는 거죠. 가끔씩 이렇게 기출문제가 답 없음 처리가 되는 경우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한테는 어떻게 돼요? 좋죠? 예. 네. 근데 사실은 공신력은 떨어집니다, 이게. 시험의 공신력은. 가끔씩 이 중개사법 문제가 엉터리가 좀 많이 나요. 엉터리가. 자,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국내사법령상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는 것을 모두 그런 것은 자, 20톤 이상 선박 중개대상물 돼요? 자, 중개대상물 그 뭐였죠? 토지. 그 다음에 건축물 그 밖에 토지에 정착물 있었죠? 그 다음에 또 임목. 그 다음에 또 광업재단. 그 다음에 또 공장재단. 그 다음에 또 다섯 가지만 있죠. 다섯 가지만 있죠? 예. 네. 자, 지금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이게 소위 말하는 준부동산이죠? 준부동산 중에서 이거만 뭐가 된다? 이거만 중개대상물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이것도 준부동산이죠? 근데 나머지 준부동산 뭐 있어요? 선박, 항공기, 자동차, 어업재단, 항만운송 사업재단 이런 것들 모두 어떻게 된다? 중개대상물 아니죠. 그러니까 선박도 당연히 중개대상물 아니에요. 자, 그러면 20톤 이상의 선박 중개대상물 아닙니다. 그럼 20톤 미만의 선박은요? 그것도 안 돼요. 근데 왜 20톤이 나왔을까요? 예? 예. 선박, 예, 맞아요. 선박 등기를 해야죠? 등기를 할 수 있는 선박이 몇 톤이다? 예, 그래서 20톤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20톤이 되든 안 되든 선박은 중개대상물이 아니죠. 자, 그 다음에 니은에 콘크리트 집안 위에 쉽게 분리 철거가 가능한 볼트 조립 방식으로 철제 파이프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덮은 다음 3면에 천막을 설치한 세차 점검점을 중개대상물? 이거는 민법상 부동산이 아니라 그랬죠. 자, 그 다음에 거래처, 신용, 영업상 노하우, 점포유지에 따른 영업상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 이건 뭐예요? 이거를 뭐라냐면 권리금이라고 그래요. 권리금. 자, 거래처, 신용, 영업상 노하우, 점포유지에 따른 영업상 이점 등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 이걸 뭐라 한다? 권리금. 권리금 중개대상물? 아니다. 주택이 철거될 경우 일정 요건 하에 택지개발 지구내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인 대토권. 대토권. 중개대상물? 아니죠. 그럼 아닌 것은 다네요. 자, 11번 보죠. 공유사법령상 중개대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에 중개대상물인 건축물에는 기존의 건축물뿐만 아니라 장래 건축될 특정의 건물도 포함될 수 있다. 장래 건축 예정인 건물 있죠? 분양계약 체결된 뭐예요? 분양권을 얘기하는 거죠? 예, 중개대상물이죠. 자, 그 다음에 공용 폐지가 되지 아니한 행정재산인 토지는 중개대상물에 해당되지 않는다. 행정재산 누구 거예요? 국가 거죠. 중개대상물 아니죠.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기된 임목은 중개대상물에 해당된다. 임목 중개대상물이죠. 그 다음에 주택이 철거될 경우, 자, 그 위에도 10번 문제에 있어서 대소권 중개대상물 이다 아니다? 아니다. 자, 5번에 중개 정의에서 말하는 그 밖의 권리에는 저당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포함된다. 그 밖의 권리에는 저당권 등 담보물권도 포함이 된다 그랬죠. 자,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중개대상물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건 작년 문제 쉬워요. 피분양자가 선정된 장차 건축될 특정 건물의 건물. 피분양자가 이미 분양권, 분양 선정됐습니다. 분양계약이 체결됐다는 얘기죠? 그러면 중개대상물 이죠. 예. 자, 그 다음에 영업용 건물의 비품 안 되고, 거래처 신용 점포일자는 영업상 이점도 무형물 안 되죠. 니은과 디귿을 뭐라 그래요? 권리금이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자, 리얼 주택이 철거될 경우 일정 요건에 이주자 택지 공부해서 대토권 대상물 아니죠. 자, 그러니까 기업 빼놓고는 다 아니죠. 이렇게 문제 풀어보니까 어때요? 중개대상 부분에서는 내용이 전반적으로 어떻게 해요? 좀 쉬워요. 그리고 나왔던 게 계속 어떻게 돼요? 나오죠. 나올 게 없어요. 중개대상물은. 특별하게 어떤 시간이 바꿔서 나오거나 그런 게 없습니다. 이제 여기는 임목에 관한 법률에 대한 부분이 일단 문제가 이전에 부분에서 없지만 임목에 관한 법률 빼놓고 나면 대상부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자, 좀 쉬었다가 공중개사 부분 하죠.